네, 안녕하십니까.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려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모터홈이나 카라반들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야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이렇게 이런 계절에 바람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에어 텐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명품인 캄파 에어 텐트 넬리 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에어 텐트가 별로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퀄리티를 따지다 보면 그거에 맞는 제품이 없고 가격을 막 쫓아가다 보면은 퀄리티가 형편없고, 자, 그러한 고민들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에서 깔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액세서리들을 빅 이벤트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도메틱 캄파 넬리 에어 프로 330 미디움의 가격에 플러스 액세서리, 하지만 액세서리는 무상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액세서리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메쉬망, 모기장이죠. 모기장 같은 것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셔야 돼요. 업라이트 폴, 측면에 이렇게 쓰는 폴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아니면 추가로 뭐 더 구입하시고 싶은 것들, 그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넬리 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살펴보시죠. 이 넬리 에어 프로 330 미디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캄파 에이스 에어 프로 500S, 400S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넬리 에어하고 에이스 시리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의 차이도 있고 디자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S자가 붙는 건 또 무엇이고 M자가 붙는 건 또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S자는 높이가 낮은 거고 M자는 높이가 높은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차량처럼 이렇게 어닝이나 레일이 높이 달려있는 경우에 미디움을 씁니다. 어느 정도냐? 높이가 2m65에서 2m95 사이에 어닝이 있는 경우에는 미디움을 쓰시면 되고, 그 밑쪽으로 있는 거는 S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캄파 넬리 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희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에서 판매하고 있는 넬리 에어 프로 330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림팩, 이지어는 폴리, 바퀴 커버, 하부 스커트, 개의 전동 펌프 가방, 그리고 스톰 다운 킷,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특별 프로모션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갈증이 좀 심하셨을 거예요. 특히 캠핑카를 운영하시거나 모터홈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텐트가 없어서 고민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 저희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에서 깔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넬리 에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24kg가 살짝 넘고, 요렇게 이 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접고 나서 부피를 줄이려면 요런 스트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네요. 안에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레탄 창이 같이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우레탄 창이 있고, 요것도 우레탄 창이 하나 더 있고, 이것도 우레탄 창, 이것도 역시나 우레탄 창. 지금 여기 이제 자료화면 나가겠지만 앞쪽에 우레탄 창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크 타입으로 조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접으실 때 물론 분리해서 접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접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날이 너무 추운 날은 좀 분리해서 살살살 접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운 날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튼을 제공을 합니다. 드디어 본품이 있습니다. 본품을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팩들하고, 요게 무엇이냐? 수동 펌프입니다. 수동 펌프가 같이 들어있어요. 사실 수동 펌프로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특별 프로모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일 펌프로 이용하시면 손쉽게 피칭하실 수 있습니다. 캄파 같은 경우에는 더블 레일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5mm, 하나는 7mm. 그래서 카라반 같은 경우에 쓰실 때 7mm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모터홈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어닝들에 보면은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이 이제 5mm예요. 그래서 앞쪽 레일에 저희가 설치를 해볼 거예요. 피아마 어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닝의 독보적인 브랜드죠. 툴렛 것도 있고 도메틱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피아마 제품을 쓰는 편입니다. 국내에선 지금 AS도 가장 잘 되는 편이고, 그나마
그나마 잘 되는 편이고, 관련된 부품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님들한텐 다른 어닝들보다는 피아마께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피아마 어닝에 도메틱 넬리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장착할 때는 어떻게 하냐, 피아마 F45에 장착할 때 보면 아래쪽 레일에 결합을 합니다. 아래쪽 레일 결합하는 방법은 방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들어가요. 양쪽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 레일은 앞쪽에서만 결합이 돼요. 이렇게 넬리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듀얼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5mm, 7mm가 되어 있고,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크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칸파가 칸파냐고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크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 위에 타프 같은 어닝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해 볼 텐데, 전에 이제 설치 팁 같은 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고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미너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멀리서 줄로 당기면 보다 설치가 좀 쉽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어닝에 달아서 사용하실 때에는 너무 과도하게 당기면 어닝 레일이 이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다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높이 설치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5mm 레일부터 결합을 해볼게요. 5mm 레일을 여기다가 쭉 결합을 합니다. 기본적인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저처럼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쳐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본 거는, 이 어닝이 지금 4.5m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남죠. 넬리에어 프로 330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일 길이가 3m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네일이 3m30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일에 걸면 90%가 다 끝난 거고, 칸파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어를 이용해서 쓰는 텐트입니다. 특별 프로모션으로 적용되는 요 게일 펌프 있잖아요. 요게 말 그대로 공기 펌프예요. 요걸 이용해서 바람을 집어넣어서 자립하게 만들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던 게 있어서 요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구형입니다. 구형.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어떤 걸로 바람을 넣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대부분 이렇게 뾰족한 걸로 바람 넣으시려고 하시거든요. 바람 안 들어가면 셉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하냐면 요걸로 하는 거예요. 요걸로. 자, 보이시나요? 네, 요거. 칸파 에어 텐트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뭐냐면, 타사의 에어 텐트들은 바람을 기둥마다 다 넣어야 돼. 그리고 또 기둥마다 다 빼야 돼. 근데 칸파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로 그냥 다 넣고 하나로 다 빼는 기술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공기압을 맞추고 골고루 분배되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네요. 바람 넣으실 때 요 앞에 거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 요쪽에도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고, 이게 12V C가잭 타입이에요. 근처에 있는 차량이 있다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건 저희가 쓰는 건데 에코플로우라는 파워뱅크예요. 저희는 요걸 이용해서 바람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경우 많아요. 요 밑에 거 보이시죠? 요거는 밸브예요. 밸브.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면 잠겨 있는 거고, 세로로 돼 있으면 열려 있는 겁니다. 처음 구입하시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잠그시고,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위에 거? 요게 공기 주입구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풀러서 여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요. 다른 쪽 공기 밸브도 다 잠굽니다. 에어 기둥마다 하나씩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게일 펌프는 압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면 0.62바를 설정하시고, PSI는 9PSI입니다. PSI를 설정할 때는 여기 옆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바를 선택할 수 있고, PSI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PSI는 9, 바는 0.62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PSI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여기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가면 앞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넬리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설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에이스 에어 프로 400S, 500S 설치에 관련된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우레탄 패널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자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패널들 자체에도 이렇게 자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크를 결합합니다. 이쪽 보시면은 안쪽에 자크가 있고 바깥쪽 자크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이즈들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 바깥쪽에 큰 사이즈 자크를 결합하셔야 돼요. 안쪽은 나중에 메쉬 패널 이런 것들 장착하는 자크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거를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면 패널 쪽을 완성했습니다. 전면 패널 다 붙이시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운팩 스트랩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백다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은 당연히 견디지만 이게 어닝에 설치된 거라서 아주 강한 바람이나 악천후가 있을 때에는 어닝을 잡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텐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악천후에는 사실 접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옆쪽 패널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측면 쪽 패널을 붙여보겠습니다. 똑같이 자크로 결합하는 타입이에요. 자, 이렇게 측면 패널을 결합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 보이세요? 네,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보면 림팩이랑 킷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붙겠죠. 아니면 위쪽에 저런 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용 팩. 그 팩을 사용하셔가지고 측면을 더 기밀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쪽 패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 네일들 같은 거 지금 보이시죠? 이런 네일들. 요 네일은 뭐냐면은 커튼을 여기다 결합하는 네일이고,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자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분리하시고 바깥쪽에도 분리하시면 높이가 늘어나요. 측면 높이가. 만약에 높이가 너무 남는다 하면 이렇게 잠궈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관로 같은 게 보여요.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빠지는 곳인데, 이게 간혹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살짝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정상입니다. 이 밸브가 잠겨져 있으면 그쪽에 공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런 고리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안쪽에 이제 루프라이너라고 옵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라이너는 뭐냐면 보온을 위한, 단열을 위한 그런 천이 한 장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이고요. 그 옵션은 겨울에 이제 결로 같은 게 확실히 덜해요. 좀 치워놓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누수가 있는지 결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텐트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용하시면 습기가 올라와서 이슬 같은 게 맺힙니다. 안쪽에 물이 생기는 건 누수가 아니라 결로입니다. 결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하시고,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결로를 없애는 방법은 밑에 방수포 같은 밑에 습기가 안 올라오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치기 전에 네일 근처에 자크 하나 보이셨죠? 그거는 이제 솔라 쉐이드라는, 한마디로 어닝 같은 걸 위에 하나 더 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기장들 말씀하시는데, 양쪽 패널 같은 경우는 모기장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메쉬망이 기본으로 출입문 쪽에 하나씩은 되어 있는데, 전면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는 메쉬를 별도로 옵션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넬리에어 프로 330 미디움은 설치를 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좀 헷갈리시는 게 이 측면 패널을 결합하실 때예요. 우레탄이 이쪽에 오고 여기에 별도로 출입문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 갖고 헷갈리시는 경우 있어요. 이 모양대로 설치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넬리에어 프로 330 미디움을 장착해 보았습니다. 넬리에어 330 미디움과 330S는 차이가 있습니다. S와 미디움은 제가 높이 차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높이 차이를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뭐 카라반이나 혹은 모통 바닥에서부터 네일이 걸리는 곳, 어닝 같은 경우는 네일 걸리는 곳 있죠? 거기까지 높이를 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은 2m 62하고 미디움 같은 경우는 2m 65부터 2m 95까지의 높이가 미디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높이 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부터 네일이 결합되는 곳까지. 그리고 폭은 네일의 직선 길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일의 직선 길이가 4m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330은 들어가겠죠. 3.5m가 나온다. 그러면 330 들어가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에이스 에어 프로랑 넬리에어 프로는 다른 제품입니다. 서로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에이스 에어 같은 경우는 여기 처마가 있는데 얘는 왜 없어요? 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